기본적으로는 전일 상한가 같은 종목들이 아침에도 빠르게 매력적일 수 있는 그런 종목이 되겠죠. 상한가가 굳이 아니어도 상관은 없지만 매력적인 종목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이러한 종목을 찾을 것이다. 그러한 종목을 보는 게 좋아요. 동시효과가 형성되는 이 과정을 볼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경고와 또 갭이 너무 높게 뜬 이런 종목은 피하는 게 좋겠죠. 23%가 떠 있는데 이런 종목은 위험합니다. 저는 개인적인 기준이 있다면 8% 이상 갭을 띄우게 되면은 시초가 매매로서 눌림목 매매는 적합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해요. 8% 이상 뜨는 것은 위험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중에 제일 괜찮아 보이는 것은 마이크로 프렌드. 거래 대금도 상당하고 거래량도 상당합니다. 갭을 띄울 때는 두 가지 조건이 있어요. 첫 번째는 8% 이상 띄우는지, 매매하지 않습니다. 8% 이상 갭을 띄우면. 그리고 5% 이상 갭을 띄우면 3% 이내에서만 매매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5% 미만으로 갭을 띄우면 어떻게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사이값에서 매매합니다. 이게 시초가 매매의 기본적인 정석이에요. 여기서 모든 것을 느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지금 마이크로 프렌드가 제일 괜찮아 보입니다. 마이크로 컨텍스로는 조금 조정을 주고 있는데 그래도 너무 높아요. 자, 일단 5% 이상 갭을 띄운다면 전일 종가로부터 3% 위에서부터 매수를 해 나가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면은 전일 종가와 시가의 절반 값에서 매매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오늘의 시가와 전일 종가에서 부딪히는 강력한 충돌, 그 격전지에서 싸우는 거예요. 자, 시가가 이렇게 형성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은 전일 종가와 금일 시가까지의 2등분선 정도면 편하게 볼 수 있죠. 이 안으로 떨어져야 매수를 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이 안으로 떨어져야 됩니다. 마이크로 프렌드. 서서히 분할 매수를 해 나간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나누어서 사다가 자신의 평단 대비 평단을 여기쯤에 맞추려고 시도를 하겠죠. 자신의 평단 대비 마이너스 3% 정도가 빠지면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됩니다. 이 정도 선이 되겠네요. 지금은 호가창이 조금 헐빈한 편이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씩 차오르게 될 것입니다. 6,290원 아래에서 살 수 있게끔 준비를 하셔야 돼요. 나누어서 사는 게 중요합니다. 내려오면 내려올수록 전일 종가가 싸다고 생각하는 사람들과 금일 시가 형성 이후에 조금씩 저렴해지는 그 가격, 이 사이에서의 충돌이 일어나게 되어 있어요. 그게 가져오는 게 변동성입니다. 그 중에 이 자리가 가장 큰 격전지가 되는 거죠. 나누어서 천천히 사면 됩니다. 사실 이렇게 기법화시키는 것은 저는 개인적으로 꺼려하는 편이거든요. 왜냐하면 분명히 이거는 자기께 될 수가 없어요. 이 안에서 무엇을 느끼느냐가 중요한 건데 이게 자기께 되려고 한다면 정말 많은 사색이 필요합니다. 사색. 여러 가지 생각도 필요하고 고민도 필요하고 그러한 과정에서 완성이 되는 거죠. 목표 가격은 대략 2, 3% 위에서 매도가 나가면 되거든요. 6,450원 정도가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흐름으로 봐서는 6,420원 정도. 네, 이 정도면 충분합니다. 이거는 유예 개념이죠. 주가가 편하게 상승할 수 있는 상태를 안다는 거, 그 흐름을 안다는 거, 그게 유예 개념입니다.
주가가 오르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하락이 있어야 하고 그 하락을 잠재우는 어떤 횡보 기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야 주식은 자연스럽게 상승할 수 있는 에너지를 가져갈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거스르는 순간이 있습니다. 자, 목표 가격에 도달을 했고 이제 보이는 호가창에 조금씩 던지면 되는 거예요. 자, 한 번만 더 와야 됩니다. 한 번만 더. 말을 하다 보면 대응이 늦기 때문에 그렇지. 끝났습니다. 자, 설명을 잘 들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하락을 하고 회복 기간을 거쳐야 주가는 상승할 수 있습니다. 이게 가장 기본형이에요. 기본형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이든지 간에 기본형이 존재하고 상황에 따라서 그것을 변화시켜가는 개념을 계속 이해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떤 종목은 조정 기간을 이만큼 가져가지 않고 요만큼만 가져갈 수도 있어요. 어떤 종목은 이만큼만 가져갈 수도 있습니다. 어떤 종목은 조정 기간이 더 짧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원래 정해진 조정 기간이 있다 한다면, 가장 자연스러운 조정 기간이 있다 한다면 유의 개념은 기본적으로 이 조정 기간을 안다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있다고 한다면 이걸 줄이기 위해서는, 조정 기간을 이만큼 줄이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한가, 이걸 알아야 돼요. 그게 무엇이냐? 첫 번째는 거래량이고, 두 번째는 분위기고, 세 번째는 재료예요. 사람들이 관심을 가질 만한 것인가? 이걸 당기기 위해서 그러한 요소들이 포함이 되는 겁니다. 재료가 너무 풍부하다. 이만큼 더 땡길 수도 있고, 거래량이 풍부하다. 이만큼 더 땡길 수 있고, 심지어 아침이다. 그러면은 한 번 더 땡길 수도 있는 겁니다. 이 국면을 아침에 맞이하는 것과 저녁에 맞이하는 것은, 저녁에는 장이 없죠. 어중간한 점심시간에 맞이하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아침 장이라는 것은 그래요. 전날 장이 마감하고 나서 계속 사고 싶어도 못 사는 상황, 거래를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아침 9시가 되면은 모든 의식이 폭발하는 그러한 순간입니다. 그 순간에 거래량이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게 분위기이고 시간입니다. 그러면 이 시간을 땡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흐름이 나올 수 있습니다. V자로 주가가 하락했어도 종목이 인기가 좋고 그게 아침이라면 이 회복 기간 없이 바로 주가를 땡길 수가 있는 거예요. 그 흐름을 이해하는 과정에서 그거를 나름 그냥 공식처럼 그냥 만든 것 뿐이지, 결국에는 이 흐름을 이해하지 않으면 이거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원리를 이해하셔야 돼요. 그래야 자유롭게 매매가 가능합니다. 5%, 8%, 3% 이등분선 이런 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뭔가 조금 더 자꾸 쉬운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최초의 어떤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서 이러한 쉬운 작업이 필요할 수는 있어요. 하지만 보통은 그 이상 하려고 하지 않아서 걱정이 되는 것 뿐입니다. 어쨌든 이러한 관점을 잘 보시면 좋겠어요.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전날 인기가 좋았던 장대 양봉 혹은 상한가, 이러한 종목을 골라내셔야 돼요. 그 중에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종목을 골라내셔야 됩니다. 거래대금도 풍부하고 오랜만에 거래량이 터졌고 이슈도 가지고 있으며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종목들, 그러한 종목을 골라내셔야 돼요. 보통의 경우에는 전일 상한가에 그러한 종목들이 있기 마련입니다. 경고 주의 종목들은 기본적으로 빼주는 것이 좋습니다. 8% 이상 갭이 뜨는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마이크로 컨텍솔 시가가 13%가 떴네요. 너무 높습니다. KPX 생명과학, 얘는 시가는 괜찮았는데 얘를 제외한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은 그냥 요즘에 제약바이오 자체를 제가 믿질 않아요. 누가 봐도 좋아 보이는 종목을 골라야 됩니다. 이 친구는 제약주죠. 제약바이오 자체를 제가 믿질 않습니다. 지금 현재. 그래서 탈락. 캠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시가 조건은 어느 정도 맞네요. 시가 조건은 어느 정도 맞아요. 그러면은
이러한 경우에는 종가로부터 3% 위에서 이걸 초과하는, 이게 손절 원칙이랑 거의 똑같은 거거든요, 결국엔. 이걸 초과하는 자리에서는 매수를 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이 종목이 마이크로 프렌드처럼 5% 미만으로 갭이 발생했다면 전일 종가와 다시요. 전일 종가와 형성된 시가 사이에서부터 매수해 나가는 것이 좋습니다. 최초 매수 시점이 3%보다 위에서 시작할 수는 없습니다. 절대로. 캠트로스는 5% 이상 주가를 띄웠기 때문에 5% 이상 갭을 띄우게 되면은 이러한 가격선에서부터 매수를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평단 대비 마이너스 3%에서는 무조건 손절을 해야 되고 나누어서 사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떤 걸 노리냐면은 전일 종가와 아침의 시가 형성 이후에 이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의 충돌을 노리는 거예요. 이 안에서 일어날 수 있는 의식의 충돌. 갭이 좀 높게 뜨면은 아래로 빠지는 과정에서 조금씩 가격이 저렴해진다라고 느끼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전일 종가를 지켜야 한다는 사람들이 등장할 수 있습니다. 또 수익 실현을 하려는 사람들도 등장하겠죠. 그 사람들이 서로 충돌을 하게 되면은 상승을 한다가 아니라 변동성을 만들어낸다가 맞는 겁니다. 얼마나 강력하게 충돌하느냐에 따라서 더 큰 파동을 보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준선이 이렇게 있다면 어떤 변동성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기준선을 중심으로 평균의 회귀에 가면서 이렇게 움직이게 되어 있는데 종목의 인기가 많고 분위기가 좋고 그쪽으로 수급이 몰린다면 방향성이 위로 흐르게 되어 있습니다. 반대의 경우라면 종목의 인기가 없고 분위기가 안 좋다면은 파동이 흘러나와도 그 방향성은 하방으로 가져가게 됩니다. KPX 생명과학을 선택하지 않은 이유이기도 합니다. 제약바이오는 이래나 저래나 지금 현재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 분위기를 마이크로 프렌드와 비교했을 때 이 아침 장 초반에는 마이크로 프렌드가 더 매력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어찌됐든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종목의 흐름을 이해하고 분위기를 이해해야 하는데 이러한 방식을 적용해 볼 수 있다는 거지 절대로 이 내용을 맹신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 분위기를 받아들이고 이해하지 않은 상태에서 계속 이 방법을 고수하게 되면은 절대로 자기 것이 될 수 없습니다.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